브레이크를 밟으면 공기 탱크에 연결된 파이프의 구멍이 열려 공기가 흐르고 그 공기압으로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내어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작은 부품 하나만 이상해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장치인 브레이크. 과연 관광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었던 것일까? 차량 그 브레이크 쪽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쪽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차량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일까? 이를 밝혀내기 위해선 버스의 사고 직전 운행 상태를 알아야 했다. 그 단서는 바로 도로에 남은 타이어 흔적. 타이어 자국을 통해서 사고 당시 차량이 운행한 궤적을 알 수 있고요. 또 타이어 흔적 속에 또 자세한 미세한 그런 이 무늬들을 보면 이 사고 당시에 차량이 운행한 그런 정보들을 이 타이어 흔적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했는지 아니면 과속을 하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일으킨 사고인지 타이어 흔적의 길이와 방향을 바탕으로 사고 직전의 속도를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속도는 많은 교통사고에서 잘잘못 여부와 잘못의 정도를 가려주는 척도가 된다. 지난 4월 새벽녘 주행하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자전거를 치고 만다. 자전거에 탔던 50대 남자는 사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도 명확한 사고였지만 택시의 속도를 밝혀야 했다. 제한속도 위반 여부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택시엔 블랙박스가 달려있어 속도 추정은 쉬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영상은 기록됐으나 사고 당시 GPS와의 수신이 단절돼 속도 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았던 것. 그렇다면 차량에 부착된 또 다른 장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운행 기록계. 속도 정보, 브레이크 정보, GPS 정보, 또 공회전 정보, 차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록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 게 운행 기록계 블랙박스라고 하죠. 기록된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93km,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를 23km 초과해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돼 결국 택시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교통사고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보다도 이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그 크기에 따라서 사고의 형태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비 오는 날 오전 도로를 달리던 버스는 무단횡단하던 73살의 할머니를 치고 만다. 비 때문에 시야도 선명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쳤던 사고였다.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버스 운전자는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지만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던 것. 버스의 속도 추정 시 비가 왔다는 조금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했다. 비 오는 날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에 비해 1.6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이 미끄러워 평소와 달리 제동이 잘 안 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 즉, 노면 상태에 따른 정확한 마찰 기술을 입력해야 사고 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과연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의 제동거리와 마찰 기수는 얼마나 달라지는 것일까? 바닥이 물에 젖은 상태를 만들어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의 제동거리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봤다. 먼저 맑은 날,
시속 40km로 달리다 급히 멈추는 차량. 반복 실험 결과 제동거리는 8m. 다음 비 오는 날. 같은 속도인 40km로 달리다 급히 멈추는 차량. 제동거리는 20m에 달했다. 맑은 날에 비해 비 오는 날의 제동거리가 2.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를 높여봤다. 시속 60km로 달리다 급히 멈추는 차량.